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랐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야 공방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공범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여당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 원인은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오류로 공군 중간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거듭 사과했고 국방부는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소신을 따랐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 추진 예고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검찰 내부 이견도 이어지는 만큼 내홍 수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첫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유신 시절 비상입법 기구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과거 유사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도 있었던 만큼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야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 예고에 대해선 이번 결정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구속 취소가 부당하면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하지만 대검은 이를 포기했다면서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엔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검 결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게 자명한데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검 논리에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 총장으로선 윤 대통령 석방 문제에 이어 검찰을 안팎에서 흔드는 비판론 수습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또는 석방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수사기관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체포 구속을 주도한 오동훈 공수처장을, 야당은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데 더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과정에서도 위증과 거짓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맹공엔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 총장에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기 위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카드도 고심하곤 있지만 줄탄핵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분기점이 번번이 사법부 손에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에도 손쉬운 고발전을 택하며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지금으로선 없어진 탓인데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 구속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 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데다 앞으로 자신의 구속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윤 대통령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하라는 거냐,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시간이 기준이냐며 따져 묻거나 재판부 판단대로면 향후 피고인들이 구속기간이 끝났었다며 검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현직 검사들의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로 정해져 있고 240시간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이어가자 관저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메시지 공개 없이 신중 모드로 자세를 낮췄는데요. 직무 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해 목소리를 내는 걸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전날 통화에 이어 관저에서 30분간 차를 마시며 소감 소회를 전하고 그동안 당을 이끌어준 데 감사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어 여당 투톱과도 잇따라 회동한 윤 대통령은 석방 사흘째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몸을 추스르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동향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이나 당무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관저 정치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라며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됐던 대통령실도 대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탄핵 정국 해법 모색에 나설 거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또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 유리한 여론 조성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일을 이어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지나 선고됐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2, 3일 전 미리 공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 기일 통지가 내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과도기라고 언급한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또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지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 맨해튼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량주 그룹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2% 이상 떨어졌고 이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가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례적인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지 않고 그런 예상을 싫어한다며 과도기라고 언급한 여파입니다. 결국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제조업을 살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Are you worried about a recession? Maria Bartiromo asked you and you kind of hesitated. I'll tell you what, of course you hesitate. All I know is this, we're going to take i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tariffs.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스콧 벤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불안감과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앞으로의 물가 상승 그리고 또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예상치 중간값이 나왔습니다. 3.1%로 이 전월 조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지난 2022년 중반 이후에 계속 하락 흐름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2.9%로까지 낮아졌고요. 이후 3개월 연속 3%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또 향후 1년간 미국의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미국 내 가구 비중은 27.4%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은 이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요. 1년 뒤 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37%로 지난 2023년 12월에 36.7%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월가 투자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he market reacting negatively to a lot of volatility in terms of policy outcomes. It's just the range of outcomes in the short term is starting to widen to a point where investors are uncomfortable. 이런 조사 결과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민자 단속 강화로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주비제도 의장도 지난 7일 공개 연설에서 최근 일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은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서 내릴 수 없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고심이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첫날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무력 도발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중에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반발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외무성 공보문을 내고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한미훈련이 첨예한 한반도 정세를 극한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짧은 CRBM을 쏜 건 역시 도발 수위 조절이라는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물론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강도의 맞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수위 조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험을 한다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가 가장 짧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의 아니타 히퍼 수석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주요 당사국들과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이 전투기 오폭 사고 나흘 만인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격 편대를 이끌던 1번기 조종사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확인했다고 통보한 뒤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번의 재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하면서 오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 오폭 사고 나흘 만에 국방부 브리핑룸에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먼저 초유의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어 중간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시 훈련에 나섰던 1번기에 잘못 입력된 좌표가 오폭으로 이어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해 공군은 좌표가 맞는지 3차례 동안 재확인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3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좌표를 입력할 때와 이륙 전 최종 점검, 그리고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인 투하 직전의 1번기 조종사는 표적 대상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입력된 정보를 믿고 임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1번기 조종사는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도 표적을 확인했다고 최종 공격 통제관 JTAC에 통보한 뒤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탄착 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또 좌표 입력 경위에 대해서 공군은 같은 편대인 KF-16 조종사 2명이 훈련 전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비행임무 계획 장비에 2명이 함께 좌표를 넣어 이동장치 비행자료 전송 장치를 거쳐 각각의 전투기로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부여된 표적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구두로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장비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7자리 위도 좌표 4번째인 5가 0으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전달한 건지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건지는 진술이 엇갈려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 관리해야 할 전대장은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대대장은 조종사의 상태를 적극 감독해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공군은 재발방지책으로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와 방공통제소에 사격전담 통제사를 지정하고 지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포천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무사한 일과 지휘감독 소홀이라는 인재로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혜재입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규모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52건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오폭 사고에 따른 민간인 부상자는 19명으로 중상 2명, 경상 17명입니다.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부상자는 모두 31명. 피해 주민 25명은 인근 콘도나 모텔,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고 임시 복구를 마친 21명은 귀가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52건으로 지난 주말 2차 조사보다 10건 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전파가 2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파 147건, 차량 피해 3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행안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전기, 난방가스에 대한 구조물 안전 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야 뭐 숙소 해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집이 우선이지요. 집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가장 원하는 거는 좀 이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 사는 건 너무 불안해 사실. 지난 8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행안부에서 받은 특별 교부금 3억 원 외에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주민 이주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사격장 3곳을 한 곳으로 통합한 뒤 유유 군사시설을 국가방위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환상이 생겨서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달라. 건의사항엔 실추된 지역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공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74개 과제를 종합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번 마지막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 등도 논의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분이 처음 발행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신규 출시되는 5년물의 총 발행 금액의 50%인 6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이 연초부터 둔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꺾였는데요. 이달 초 수출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반등을 모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오후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터라 안타까움이 커졌는데요.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휘성이 43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가족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휘성을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오는 15일 KCM과 합동 콘서트 홍보 게시글을 SNS에 올렸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휘성의 소속사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안 되나요, 위드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앨범 발매나 방송 출연 등은 없었지만 지난달 팬미팅을 열고 이번 달 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2주 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금품 2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어제 오전 유치장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져 친모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노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삼성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캠 코인을 발행해 8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존 버킨 박모 씨가 또 다른 2,6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이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업체 간 행정소송으로 넉 달 넘게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서울 남산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외국인 관광객 전망 코스로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상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한정돼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넘게 비탈길을 오르거나 버스 등을 타고 가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1시간 이상 대기는 물론 요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설이 좀 노후된건데 보기에는 된 거 같고 또 이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들이 타들 적에 앉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서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흔들리기 어렵고.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내년 운행을 목표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멈춘 상태.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60여 년간 한 업체가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한 비정상적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곤돌라는 남산 공공성 회복과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면서도 1년에 국유지 사용료 1억 원 납부하는 거 외에는 이제 아무런 공공 기여가 없고, 또 기후변화 대응과 남산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곤돌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영 수익금을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녹지축과 관련해서 동서녹지축과 남북녹지축들을 도시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주고 계속 끊임없이 종이 남산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남산 곤돌라를 둘러싼 서울시와 케이블카 운영사 간 본안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번엔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을 짚어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 더 나아가 국회 무력화 목적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핵심인데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작까지 언급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고 변론 내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끌어내라는 지시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토시 하나로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사실상 직접적인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까지 검토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끌어내라는 지시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서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제2의 폭동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 치안관리 대책에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도심 일대에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은 G20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국가 주요 행사에 한시적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선고 당일 헌재 부근에 대규모 집회 시위 인파를 관리하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 일선경찰서 서장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합니다. 이들은 형사기동대와 기동수차할 때 지역경찰과 대화경찰로 이뤄진 팀을 이끌며 인파 관리는 물론 112 신고와 산발적인 집회 시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1만 명 이상의 경찰력이 동원되며 총경급 이상 지휘관만 30명 이상 투입됩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집회 시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경찰 장구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캡사이신과 진압봉의 일종인 장봉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반중, 혐중 정서입니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혐오 메시지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퇴출해야 한다는 구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중국의 선거 개입 때문인데 도리어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현 시국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가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주권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집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은 대사관 바로 앞은 물론 집회 장소 바로 앞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구구 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 모이기 시작한 지는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사이 혐중 여론을 깨닫게 해주겠다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대통령 지지자가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는 등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장 하세요. 개인 방송이신 것 같은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여기 광장 앞에 분수가 계속하죠. 이들은 반중고호를 외치며 명동거리를 돌기도 하는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来韩国之前的话，周围人肯定会看新闻，觉得会比较乱，然后怕牵扯到就比如说你游客个人啊。 혐중 메시지는 명동과 중국 대사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탄핵 반대 집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근거 없는 중국인 혐오 게시글이 올라오고 뭐 간첩이 뭐 몇십 명 뭐 잡아갔는데 저게 가짜가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저희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인터넷 뭐 유튜브 뭐 엄청 그런 게 뭐 많이 증폭이 됐거든요. 그걸 뭐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애초에 화교 특별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화교는 의대도 쉽게 간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는 것도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도 못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사실은 제가 입학 초대를 해봤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이러다 조선족 99%는 간첩인이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가정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한 중국 사람들이 거의 20만 명 정도예요. 그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20만 명 가정 전부 다 깨졌어요. 아이도 있고. 이들이 원하는 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우호적인 한중 관계입니다. 한중 간에 잘 이제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이제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이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혐중 정서가 반대로 이들에게 혐한 정서를 심어주는 건 아닌지도 돌아볼 때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추가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속수감 중인 명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고 있다며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전하면서 글로벌 기업 12곳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고, LG전자는 멕시코의 냉장고 공장을 테네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국의 한 경제지 보도를 인용해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 요금의 25%를 할증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25% 할증료를 공식 부과했고, 트럼프가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료를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온타리오주와 인접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등 3개 주의 150만 가구와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기료 할증에 따른 비용 상승은 하루 4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오늘 공식 폐막합니다. 엿새 말미를 뒀던 대미 보복 관세는 결국 발효됐고, 캐나다를 향한 경고성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의 한 축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당 체제 아래서 8개 민주당파, 각계 전문가들과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구입니다. 폐막 연설에선 과거 국공내전 때 마오쩌둥이 쓴 시 구절을 인용해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能续写风景这篇读好新篇章，是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科学指引。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춘절 때도 인용했던 말로 고난 속에도 전진을 독려하는 구호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포화를 내부 결속에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협 개막식 때 날아들었던 미국의 10+10%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관세도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텃밭인 농업계를 겨냥해 엿새 동안 말미를 두었지만 끝내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캐나다의 일부 농산품에 최대 100%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작년 10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긴 지 넉 달 만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총리 교체와 총선을 앞둔 캐나다가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한 경고사격 성격입니다. 我们敦促加方采取切实行动，纠正错误做法，为两国企业开展正常贸易和合作。 미국과 관세 전쟁에 맞서 내부 작전 회의처럼 비쳤던 올해 양회는 오늘 국회 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난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이 중국과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습니다. 난산업이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국 현지에서 현장 견학을 통해 난산업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국 난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후젠성 난징현입니다. 햇빛을 막는 검은 막이 있는 곳은 모두 난실입니다. 고품질 난을 사려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我们南靖县兰花协会目前有会员1100多个，然后我们种植兰花有5000亩。 부근에서는 인터넷 판매가 한창입니다. 하루에 5천여 개의 난이 택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난칭현의 인구는 30여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6만여 명, 그러니까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재배와 유통 등 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난을 비롯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을 봄으로 인해서 다듬으면서 내 마음도 역시 치유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누구나 좀 했으면 좀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중국 난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한 전남 화순군이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나섰습니다. 난칭현은 한 해 난산업 매출액만 3,6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난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국 전역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난을 산업화용으로 키우고 또 전문가용으로 키워서 한국의 전 농가에서 키워서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화순군은 중국의 사례를 본떠 화순군을 난으로 먹고 살고 키우고 치유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난 산업화를 위하여! 중국 푸젠성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서 평소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전 6시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공사장의 경우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 영서와 대전, 충북과 전북은 오전까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전이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대구는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